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기업용 암호화 제품이라는 주제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텔레스 코리아 조재용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랜섬웨어 공격 위협에 대해 알아보고 텔레스의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을 통해 랜섬웨어를 방어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데모를 통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30분 정도 발표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의 데모 시연과 10분 정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 중에 좋은 질문을 선별해서 방송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선착순 40분께 사은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용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랜섬웨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란 사이버 범죄자가 조직이나 사용자가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전체 시스템 또는 특정 민감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는 데 사용하는 악성 코드의 한 유형입니다. 그동안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 왔고 특히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서 클라우드는 데이터 백업, 분산 등으로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다뤄져 왔었지만 지속적인 랜섬웨어의 진화, 클라우드 환경의 증가로 이제는 클라우드도 랜섬웨어의 공격에 대해 어떤 대응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랜섬웨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11초마다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기업 기준으로 2020년에 약 440만 달러, 그러니까 약 5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직접적인 랜섬웨어에 대한 비용 지불 혹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다운타임에 대한 손해 비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랜섬웨어의 피해가 증가할수록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랜섬웨어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팬데믹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클라우드 환경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랜섬웨어 타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형은 이중지불이나 공격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지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파일을 복호화해주는 대가로 갈취하는 것에서 더해서 랜섬웨어를 통해 갈취한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다른 대가를 갈취하는 것이고요.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도는 플랫폼이 또 새롭게 등장해서 손쉽게 아주 다양한 랜섬웨어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랜섬웨어의 피해 사례를 보면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국내 대형 백화점과 유통업체를 가진 그룹의 네트워크가 마비되었고 11월 말에 연말로 이어지는 굉장히 성수기 중요한 시기에 영업망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남아공, 또 미국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일본 등 아주 여러 해 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공격이 발생해왔고 그에 대한 피해도 대규모로 있어 왔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의료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서 이제는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섬웨어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리더들이 여러 회담에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또 여러 정부기관들이 기업과 조직이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어떤 리소스들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보보호백서를 통해 랜섬웨어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 규모를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니스트 산하의 NCCOE라는 국가 우수 사이버 보안센터라는 이 센터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자산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특별 간행물 SP1800-25는 자산 보호와 관련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텔레스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랜섬웨어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니스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가장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레스의 포트폴리오는 민감한 데이터를 발견하고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암호화, 토큰화를 통해 저장 및 전송 중인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제어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교정을 위한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탈레스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제품들을 각각 말하는 것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안 제품들은 랜섬웨어 방지를 목적으로 갑자기 만들어낸 솔루션들은 아니고요.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오랫동안 제품을 개발해오고 개선해온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탈레스 솔루션이 리스트에 매핑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및 랜섬웨어 지침에서 IDRI-1에서는 자산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레스의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솔루션은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이런 기존 데이터 저장 장소 전반에 걸쳐서 정형화 혹은 비정형화 모드에서 규제되는 민감한 데이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단일 창을 통해서 민감한 데이터와 해당 취약성에 대해 이해하고 제공하여 어떤 보안 격차를 해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클라우드 변환이나 공유된 서드파티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선순위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PR.ac-4에서는 최소 권한과 직무 분리 원칙을 통합하여 액세스 권한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될 사이퍼 트러스트 트랜스퍼런트 인크립션은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데이터에 대해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제공해서 누가 특정 보호 파일이나 폴더에 액세스하고 있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CTE, 사이퍼 트러스트 트랜스퍼런트 인크립션은 어드민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서 민감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읽기 권한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백업 아카이브에 대해 엄격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적용해서 백업을 암호화해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읽기, 쓰기, 이런 액세스 권한을 얻는 반면에 백업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읽기 액세스 권한만 갖도록 업무 분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PRDS-1에서는 저장되는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또 탈레스가 가장 탈레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공급해오던 솔루션으로 중앙 집중화된 키 관리 시스템인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앞서 설명드린 CTE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텍션, 토크나이제이션, 데이터베이스 프로텍션 등이 동작하는 사이퍼 트러스트 데이터 시큐리티 플랫폼이 있고요. 핍스 인증을 받은 HSM을 내장하거나 HSM과 연동해서 핍스 140-2 레벨 3에 준하는 보안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SDSP의 키를 좀 더 강력한 보안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델로, 즉 HSM으로 루나 HSM이 있는데요. HSM은 민감한 데이터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키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지원하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디팟이라는 솔루션은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간소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키관리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광범위한 클라우드 HSM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PRDS-2에서는 이런 저장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송되는 데이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기술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제품이긴 한데,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솔루션으로 여러 타입의 폼팩터가 있고, 특히 가상화를 통해서 제품의 기능이 지원되는 저희 HSE라는 제품이 또 함께 있음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탈레스 DIS, 저희 시큐리티 데이터, 탈레스 시큐리티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탈레스 DIS 제공하는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한 솔루션을 레이어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리스트의 보안 지침에 대응하는 제품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HSM을 사용한 데이터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코어 레이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레이어에서는 루트 오브 트러스트로 SSL, PKI를 비롯해서 디지털 사이닝과 페이먼트 트랜잭션 등에서 핵심적인 키 보호, 안전한 환경의 완복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의 레이어요. 그 두 번째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KMS, 즉 키 매니지먼트 환경과 결합해서 강력한 키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K-MIP 클라이언트를 비롯해 클라우드 환경의 키 관리,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암호화에서의 키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맨 위에 있는 상위의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보호해야 되는 민감한 데이터를 검출하고 식별하는 기능의 솔루션을 비롯해서 두 번째 KMS 레이어에서 관리되고 있는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물론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 라인의 탈레스 솔루션을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방어 대책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가 어떻게 시스템을 공격하고 데이터를 탈취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군사 용어에서 나온 말이고 각 단계에서 공격의 각 단계에서 대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침입자의 전술, 기술 이런 절차들을 좀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단계에서는 정찰 단계로 침입자는 회사의 모든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피싱 캠페인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 무기화하는 단계인데요. 무기화하는 단계인데 웨퍼나이제이션이라고 있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무기화하는 단계인데 침입자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해당 멀웨어를 전달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다크웹에서 구입한 랜섬웨어 키트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애저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랜섬웨어를 만들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때 침입자는 가짜 이메일이나 어떤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전달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때 잘 교육받고 어떤 사내의 사이버 지침들을 잘 지키는 사용자라면 함부로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어떤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또 많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도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도 많이 있어서 이때부터는 랜섬웨어 파일이 시스템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가장 초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악용되는 단계입니다.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짜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어서 멀웨어가 그 시스템에서 알려준 시작점을 악용해서 그 모든 시스템들을 장악을 하고 감염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실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5단계에서는 랜섬웨어가 시스템을 장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그 랜섬웨어가 바이너리로 설치되고 어떤 백도어 같은 액세스 포인트를 열어서 CNC 사이트와 통신합니다. CNC는 커맨드 컨트롤의 약자로 백도어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제어할 수 있는 랜섬웨어의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서도 좀 잘 구성된 백신이나 방화벽 등을 통해서 잘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 단계의 방어를 통과하는 랜섬웨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는 백신이 제 역할을 못하기도 할 수 있고요. 방화벽을 뚫릴 수도 있고요. 등등의 어떤 이유가 되든지 이때 뚫리게 되면 랜섬웨어는 이때부터 어떤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까지 오면 시스템은 CNC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되기 직전입니다. 랜섬웨어는 대상 호스트 IP 주소를 CNC로 보내고 모든 모든 파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하는 데 필요한 암호키를 CNC로부터 얻습니다. 이때 시스템의 보안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백도어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스템은 2단계 역시 회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2단계까지 오면 이제 직전입니다. 랜섬웨어가 최종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그 직전 단계까지 다 왔고요.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구멍도 만들었고 데이터를 암호화시킬 수 있는 키도 시스템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커맨드 컨트롤에서는 암호화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되고요. 아니면 멀웨어에서 암호화 동작을 실행하도록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랜섬웨어는 중요한 문서를 CNC 서버로 추출해서 가지고 가고 또 해당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에게 몸값을 달라는 메모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공격당하는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전달의 단계부터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부터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실수나 기술적인 취약점들을 통해서 다양한 각 단계의 방어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 랜섬웨어 공격은 최종 단계, 즉 타겟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탈취하는 것에 대한 방어는 랜섬웨어 방어에 대한 전략 중 가장 최종적인 단계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보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리스트의 지침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해서 중요 파일의 암복화를 수행하는데 승인된 실행 파일만 암복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머레어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실행되면서 암복화를 수행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무결성이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머레어가 암복화를 수행할 수 있는 승인된 바이너리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서명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 또는 폴더에 액세스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의 상위 권한, 즉 루트나 클라우드 관리자의 권한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리소스에 대해 검사하고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침입자들에 의한 민감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유출된 데이터로 어떤 협박하는 그런 것들이 소용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 랜섬웨어의 최종 단계에 대한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적합한 솔루션이, 제가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거는 머레어가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랜섬웨어가 이제 공격을 딱 암호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단계를 방어할 수 있는 것에 적합한 솔루션이 바로 탈레스의 사이퍼 트러스트 트랜스퍼런트 익스크리션입니다. 좀 긴데요. 이거는 저희 줄여서 CT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CTE는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특권 사용자의 액세스 제어, 그리고 상세한 데이터 액세스 감사 로깅을 제공을 합니다. CTE는 이전 보메트릭의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인 VT에서 이름이 바뀐 솔루션입니다. 같은 솔루션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주로 금융권에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환경의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서 윈도우즈, AIX, 리눅스 OS 등 다양한 파일 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었고, 또 LDT 등의 애드온을 추가해서 다운타운 없이 암호화와 데이터 키 재입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M을 사용해서 규정 준수 보고를 간소화하고 위협探知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CTE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 모두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여기에 가드 포인트라고 하는 특정 폴더를 지정해서 이 폴더 내에 파일이 접근할 때에는 인증된 사용자만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내의 파일들, 예를 들면 이제 텍스트 파일을 오픈할 때 지정된 프로세스, 텍스트를 오픈할 때 노트패드만 메모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면 메모장 외에는 이 텍스트 파일을 접근할 수 없고, 허용된 사용자가 아니라면 심지어 상위 권한을 가진 유저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의 어드민이나 루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파일을 액세스하여 내용을 보려고 하면 암호화된 내용만 보여서 암호화된 내용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이 이 데이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접근에 대한 위협 탐지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위협 동작에 대한 로그를 통해 포렌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CTE가 시장의 다른 데이터 보안 솔루션과 다른 세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먼저 CTE는 신뢰할 수 없는 바이너리나 악성 바이너리가 CTE로 보호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파일이나 폴더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해커가 민감한 데이터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하기 위해서 권한을 루트로 에스컬레이션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관리자는 여전히 중요한 파일의 메타데이터의 액세스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데이터의 내용을 탈취하거나 수정 없이 상위 권한의 사용자로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모니터링합니다. 액세스 정책 위반 시 경고를 생성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 모든 승인 및 무단 액세스 로그를 선택한 CM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CTE를 설정할 수 있는 접근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CTE를 사용하면 그 다중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형식의 액세스 정책에 의해 보호되는 파일이나 폴더인 가드 포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가드 포인트라는 폴더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방화벽에서는 이 ACL을 정의해서 IP,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CTE에서는 ACL을 정의해서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 사용자 액세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TE에서는 파일, 폴더용 미니 방화벽이라고, 그러니까 CTE가 그럼 미니 방화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CTE의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는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는 표에 있는 것처럼 가드 포인트가 설정되는 어떤 가드 포인트가 설정된 이제 폴더, 그리고 가드 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 셋,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셋이 파일 시스템 수준의 어떤 유형의 액션을 취한다거나 할 때,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 어떤 유형의 액션을 취한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읽기, 쓰기, 제거, 이름 변경, 아니면 그 폴더를 만드는 거, 이런 것 등의 어떤 액션을 수행한다고 할 때 어떤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될 수 있고요. 또 허용된 액션 외에 데이터 액세스를 퍼밋하거나 하는 것이나 디나이하는 것, 거부하는 것, 혹은 안복화를 위해 키 선택 규칙을 통해서 적용된 키로 안복화하는 것 같은 어떤 이펙트들, 그리고 모든 동작에 대해 감사 로그 기록, 이런 구성 요소들을 CTE의 접근 정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표에 보시는 대로 CTE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쭉 있고, 컨트롤 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이것들을 구성을 함으로써 가드 포인트 아래에 있는 민감 데이터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세 가지 ACL을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설정된 ACL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게 될 데모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는 기존 경계 방어를 우회할 수 있는 피싱 이메일을 첨부 파일로 전달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이버 킬친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메일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 데모에서는 랜섬웨어 바이너리가 방화벽이나 어떤 웹, 이메일, 게이트웨이와 같은 경계 방어선을 뚫고 어떻게든 침투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악성 바이너리는 랩탑에서 노트 플러스나 오픈SSL 등의 프로그램을 가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러스트 트랜스퍼런트 인크립션이 시스템에 배포되면 폴더를 보호하기 위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런 어떤 규칙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가드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CTE의 액세스 제어 정책으로 보호되고 있는 폴더 하나와 보호되지 않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노트 플러스가 보호되는 폴더의 파일에 접근하는 것과 오픈 SSL로 암호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반면에, 보호되지 않는 폴더는 암호화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데모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ACL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TE를 통해 어떻게 랜섬웨어 프로세스가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의 파일을 암호화할 수 없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인증된 사용자가 민감한 파일을 암호화, 복호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셋이라는 이름의 화이트 리스트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 지금 who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셋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프로세스는 SQL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고,
액션은 all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이펙트는 뭐 키를 적용을 하고, 이 키가 암복화하는 것을, 이런 여기서는 액션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액션 리스트를,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프로세스 셋이라고 하는 것, 이 후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 폴더 아래에 있는, 이 폴더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즈, MS SQL 서버, MS SQL, 빈 밑에 있는 이 모든 그 바이너리들이 여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 가드 포인트 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는데요. 데모에서는 저는 노트패드를 지정을 할 거예요. 노트패드가 프로세스 셋으로 지정이 되고 그 노트패드만이 이 안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하고 키를 적용해서 암호화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이런 동작들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승인된 바이너리만 액세스를 허용하고 모든 액세스의 세부 사항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ACL2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따 데모에서 보시면은 ACL 1, 2, 3로 이름을 아예 구분해 놨습니다. 그 구분에 맞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유저셋에 특권 사용자 집합을 정의한 뒤에 암복화를 허용하지 않고 읽기에 대한 액세스만, 읽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그 ACL1에서는 프로세스 셋이나 그 유저를 지정을 하고 가드 포인트 아래 모든 폴더와 파일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이 ACL2에서는 특권 사용자, 그러니까 루트 사용자나 어드민 그룹을 유저셋으로 지정을 하고 액션에 대해서 가드 포인트로 지정된 폴더 아래의 파일을 읽을 수 있더라도 파일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 복사와 같은 다른 파일 관리에 대해서는 어드민은 기본 동작은 가능하지만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이기 때문에 실제 정보를 읽어오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내용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모든 특권 사용자의 작업은 감사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두 개의 앞서 보여드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허용되는 동작에 대한 폴리시들을 설정을 했던 것이라면 이번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동작은 거부하는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입니다. 시스템 내 특정 폴더를 지정해서 어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했을 때 접근이 거부되는 프로세스,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 폴더 내에서 어떤 동작도 실행될 수 없고 데이터의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해당 동작에 대한 감사 로그만 남길 수 있는데요. 이런 폴리시는 여러 개의 폴리시를 만들어서 하나의 세트로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런 폴리시를 설정해서 여러 개의 폴리시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1, 2, 3의 설정을 통해 허용되지 않는 프로세스와 유저의 동작이 어떻게 제어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공돼서 이 시스템은 멀웨어에 의해 감염되었고 이제 멀웨어에 의해 중요한 파일들이 암호화되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정상적인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폴더는 특정 프로세스 외에 다른 프로세스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텍티드와 언프로텍티드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프로텍티드 폴더 내에 어떤 파일을 만들었을 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퍼런트 디스크립션 타일을 누르시고 여기에 적용됨. 이게 지금 폴리시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아까 앞서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1, 2, 3의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폴리시를 만들었습니다. CTACL1이 적용되어 있는 이 설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액티베이트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 폴리시가 적용이 돼서 이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각각의 폴더에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열어서 복사를 하고요. 데모 밑에 프로텍티드 밑에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로텍티드 밑에 임포턴트 파일이 저장이 되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언프로텍티드 밑에도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커스터마이어 프로세스가 이 폴더를 암호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의미의 프로그램으로 프로텍티드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 플러스로 데모 밑에 프로텍티드 임포턴트 파일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퍼미션이 없어서 파일을 오픈할 수 없다는 에러를 만나게 되고 오직 이 폴더의 파일은 이렇게 노트패드를 통해서만 파일 정보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염된 시스템에서 공격자의 제어를 통해 랜섬웨어 프로세스가 이 파일을 암호화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오픈SSL을 통해서 이 파일을 암호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ASB256 CBC를 이용을 할 거고요. 프로텍트 밑에 임포턴트 파일을 암호화해서 임포턴트 txt.out을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이 파일은 퍼미션 디나이드가 떨어지면서 파일 암호화가 거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시는 이제 디세이블을 시키고요. 두 번째, CTACL2를 enable 하겠습니다. 이 폴리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폴리시는 유저셋은 프리빌리지드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 있는 유저가 액세스가 가능하고 지금 저는 로그인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읽기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읽기만 허용을 했고 감사 로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가드 포인트는 CTACL2의 가드 포인트는 데모 아래의 프로텍티드 폴더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읽어보려고 시도를 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액세스 디나이드가 뜨고요.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암호화된 채로 파일이 오픈이 돼서 저장된 정보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서 임의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 피드 파일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현재 파일을 저장하겠습니까 해서 얘를 하더라도 저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SSL을 통해서 암호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명령했던 명령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명령을 암호화를 하려고 하면
소리를 치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암호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머리와의 공격자는 얘가 암호화가 됐으니까 암호화된 파일이 나왔네요. 암호화 됐으니까 이 파일을 지워요. 원본 파일은 딜리트 하려고 하지만 원본 파일은 딜리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된 파일을 복화를 한번 시도해 보면, 복화 시도하기 앞서서 파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얘는 뭐 마찬가지로 암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글자들로 암호화된 파일들이 보이겠죠. 디크립트를 하면, 아유, 디크립트를 하면 이렇게 이 디크립트를 하더라도 복화된 파일 역시 암호화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는 파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파일에 있는 파일이 여기 있는 파일이 암호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대로 암호화해버린 형태가 돼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드민 권한으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라이팅 권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텍트된 폴더에는 접근하더라도 CTE에 의해 암호된 파일에만 접근할 수 있어서 실제로 저장된 정보는 알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모든 유저와 프로세스를 저장하지 않고 모든 동작에 대해 거부하고 감사 기능만 허용하는 ACL3로 폴리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폴리시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딘만, 감사 로그만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폴리시가 정상적으로 액티베이트가 되고 나면 노트패드나 노트 플러스로는 물론 어떤 걸로도 이 파일은 접근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오픈SSL로 암호화하려고 해도 이렇게 퍼미션 디나이드로 암호화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언프로텍티드 폴더에 있는 건 암호화되고 복화가 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보시면 언프로텍티드 앱 안에 있는 임포턴트 폴더는 당연히 잘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구하더라도 이 폴더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앱에 설정되어 있는 파일은 접근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으며 암호화할 수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언프로텍티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암호화되고 복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감사 로그를 세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로그를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쭉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던 시간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허용되지 않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파일을 읽으려고 했거나 저장하려고 했던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모를 통해서 시스템이 말웨어에 의해 감염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암호화할 수 없고 상위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접근되더라도 암호화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으며 파일을 손상시킬 수 없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랜섬웨어 공격의 단계와 최종 단계에서의 방어에 대해서 탈레스의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 특히 CTE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랜섬웨어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파일 레벨의 암호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탈레스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